네,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며칠 전에 시작됐죠? 자, 이와 관련해서 송민아 한국경제TV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지원금 규모 얼마나 되죠? 네, 그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이제 접수 이틀 동안 163만 명에게 약 3조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 지원금을 신청한 164만 6천 명 가운데에서 163만 명에게 모두 2조 9,60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인 250만 명 가운데에서 65% 수준이었고요. 금액적으로는 70%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집합금지 업종 10만 4천 명에게 이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4,775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또 영업 제한 업종 43만 명에게는 300만 원씩 1조 2,909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이제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이른바 이제 경영 위기 업종 종사자 8만 7천 명에게는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모두 1,874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이제 100만 9천 명에게는 100만 원씩 모두 1조 86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래도 이 4차가 되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기존에 구축해놓은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경험 때문에 그런지요. 굉장히 빠르게 그 지급되고 있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긴급자금이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더라도 당장 빨리 가장 그 시급히 필요한 그 소상공인들한테 좀 먼저 지급되는 것 같아 보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좀 신속히 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일 3회 지급하는 거는 이제 어제까지 좀 유지가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한 그런 좀 지급 신청은 이제 평일이나 휴일 뭐 관계없이 24시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명이 이제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한 18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또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좀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9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일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후에 또 신규 개업한 그런 소상공인들 또는 이제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서 이 매출액 10억 원을 좀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계절 요인 등이 좀 반영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상공인들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소상공인뿐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정부 지원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나 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제 사회적 배려 계층이 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좀 구입을 하면 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2분기 이 경기 민생과제 그 추진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급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이제 한전에서 이제 지정한 그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는 이제 세 자녀 이상이거나 또는 뭐 세대원 수가 5명 이상 또는 뭐 출산 가구 그리고 장애인, 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환급률은 이제 10%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환급 대상자들이 TV나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면은 이제 환급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고효율 가전 그 구매 환급 사업 지난해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예산이 이제 조기에 좀 소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소득층과 같이 좀 취약계층으로 이 대상을 좀 좁혀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간 300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값 뭐 전세 계속 뭐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양극화까지 좀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상위 아파트 값이 이제 9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하위 20%의 아파트 값은 이제 1억 1천만 원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이 상하위의 그 20% 그 아파트의 격차는 역대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3월 전국 상위 그 20%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억 1,588만 원으로 이 전월인 9억 9,077만 원보다 이제 2.5%가 더 오르면서 역대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값은 2013년 9월에 이제 4억 7,337만 원을 최저점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2015년에는 이제 5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집값이 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에는 이제 6억 원을 넘었고 그해 11월에 또다시 이제 7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에 정부가 좀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서 집값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올해 3월 마침내 이제 10억 원대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하위 20% 아파트 값은 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하위 20% 아파트 값이 이제 최저점을 찍었던 이제 2013년도를 좀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하위 20%의 평균 아파트 값은 1억 18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좀 꾸준하게 또 오르긴 했지만 이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이제 1억 1,599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약 1,000만 원 가량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하위 20% 역대 최고로 벌어졌는데 그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역별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위 20% 그 아파트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입니다. 이 5분위 배율이 8.8을 나타냈거든요. 이 수치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KB국민은행이 이제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5분위 배율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 상위급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가격 격차가 심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 주거 유형의 어떤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의 격차가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전국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 고가 아파트하고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조금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은 상위 20%나 하위 20%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그 평균 가격은 그 3월을 기준으로 21억 1,748만 원을 기록했고요. 역대 처음으로 이것도 이제 21억 원을 넘은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에 2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후에 이제 1억 원이 더 오른 데까지는 이제 불과 이제 넉 달밖에 걸리지 않은 정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서울 하위 20%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컸는데요. 이것도 3월 그 하위 아파트 그 평균 가격을 좀 기준으로 따져보면 5억 458만 원으로 이게 전월보다 1.5%가 더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처음으로 이제 5억 원을 또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는 지난해 이제 6월에 이제 4억 원대로 오른 이후에 이것도 이제 10개월 만에 다시 이제 5억 원을 이제 돌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좀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은 그 정부의 그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등 이제 수도권의 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가팔랐고 그러면서 이제 하위 20%가 몰려 있는 그 지방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자산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 좀 해보죠. 근데 자동차 얘기인데 반도체 얘기해야겠습니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다면서요? 완성차 만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발 그 수급 불균형이 좀 이어지면서 이게 좀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이 차량용 반도체 그 품귀 사태가 좀 현실화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예. 좀 생산량까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외교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크기가 뭐 이것저것 많지만 사실 다 조그만 것들인데 그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국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도 상황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내 차 업계도 좀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7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울산 1공장의 가동을 좀 멈추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울산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로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좀 이끌고 있는 아이오닉 5라는 차와 또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요. 현대차는 이번 휴업에 대해서 이제 코나의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수급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밝혔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의 그 구동을 담당하는 그 PE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부품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수급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특히 이 PE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모터의 그 구성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그 엔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 5의 경우에는 또 이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부품 공급 차질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이제 코나 같은 경우에는 6,000대 그리고 아이오닉 5는 6,500대 가량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국내 그 완성차 업체들도 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아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화성 공장 그 주말 특허를 취소한 상태고요. 또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에도 말리부나 뭐 트랙스와 같은 그런 주력 차량 차량을 생산하는 그런 부평 2공장의 가동률을 절반가량인 50% 수준으로 낮춰서 차량을 생산한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거 확보해야 되는데 외교전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제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이제 각국 정부도 좀 발벗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르네사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그 경제산업성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에 일부 부품의 대체 생산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달 초 정부 관계자가 대만을 방문을 해서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GM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